대외학자의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포격 도발까지 겹치며 오늘 우리 증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코스피는 1900선을 내줬고 코스닥은 장중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영향으로 올 2분기 가계의 지갑이 굳게 닫혔습니다. 가계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해 2분기보다도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분양 공급 과잉의 경제 여건 악화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입니다. 전세 난속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닥 종목을 쓸어 담았던 투신권이 코스피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코스피에서 5조가 넘는 돈을 팔아치웠던 투신은 이번 달 들어서는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금요일 센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식시장이 온종일 공포에 질린 하루였습니다. 전날 중국 증시 폭락에 따른 뉴욕, 유럽 증시 하락에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포격으로 한국 증시는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일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7,3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며 엑소더스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도 어제에 이어 장중 4.6%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문자 그대로 패니크 자체였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잇따른 악재에 북한의 포격 도발까지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파랗게 질려버린 개미들이 주식을 던지며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오늘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19.1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출발부터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관이 9,189억 원을 사며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공환 상태에 빠진 개인들이 5,334억 원어치를 던진 데다 외국인도 4,376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더욱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01% 하락한 1,876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각해 패닉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지수는 4.74% 내린 625.56으로 출발해 장중한 때 6.3%까지 하락해 62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4.52% 하락한 627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월요일 730선에서 오늘 630선으로 5일 만에 100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단 5일 만에 14.5%가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 증시만 얼어붙은 게 아닙니다. 폭락의 진원지인 중국 상하이 지수는 오늘도 장중 4.6% 급락해 아시아 증시를 빙하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이 5일째 하락하자 바닥론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850, 코스닥 625면 거의 바닥 수준이다. 오늘 거의 바닥 수준 다 와야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주식을 팔기에는 보유하거나 추가적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북한의 포격 도발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포함한 남북경협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한 반면 방산 테마주는 폭등했습니다. 방산 테마주인 빅텍이 28.5% 폭등한 것을 비롯해 스페코, 퍼스텍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 6월 메르스로 내수가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절하했고 미국이 올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어제 발생한 남북한 포격 사태로 북한은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전방 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군 역시 강경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 밝히면서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에서 북한발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중국 증시 불안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합동점검 대책반을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영향으로 올 2분기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돼 평균 소비 성향이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작년 2분기보다도 더 떨어진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올 2분기 평균 소비 성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줄어든 71.6%로 같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427만 1,000원이었지만 실질 소득으로는 2% 감소했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던 매매값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불과 0.09% 상승에 그쳐 3주 연속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 매매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각각 0.03%와 0.0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 전세난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8% 올라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이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신도시는 0.07%, 경기 인천은 0.09%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각각 0.02%포인트와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전세값이 1.24% 뛰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성북구 기름동 기름 뉴타운 2단지 전세값이 최고 2천만 원, 5단지는 4,500만 원가량 뛰었습니다. 이는 전세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격이 올라도 계속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코스닥 종목을 사들이는데 열중하던 투신권이 최근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투신권은 코스피에서 총 5조 7,536억 원을 팔고 코스닥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8월 들어서는 코스피 순 매수액이 코스닥을 추월했습니다.
투신권은 8월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3,554억 원과 1,42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투신권의 투자 중심이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코스피 대형주로 서서히 다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억 대 고성능차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고성능차 라인업 강화에 나섰고 국내 업체인 현대차도 조만간 첫 번째 고성능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이름만으로도 자동차 매니아들을 흥분케 하는 메르세데스 AMG의 스포츠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난 엔진 소리와 배기음, 폭발적인 가속력은 이 차들이 왜 고성능차라 불리는지 실감케 합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노면은 미끄러웠지만 고성능 차량의 다이내믹한 핸들링 성능은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서브 브랜드인 AMG는 스포츠카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는 고성능 브랜드입니다. 엔진과 변속기, 브레이크 등의 AMG만을 위한 전용 부품 500개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정교한 작업을 거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이 엔진을 만든 작업자의 이름입니다. 대량 생산과 달리 AMG 엔진은 한 명의 작업자가 하나의 엔진을 수작업으로 조립합니다. 지난달 출시된 메르세데스 AMG GTS입니다. 한 대 가격이 2억 1,900만 원에 달합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서 고성능차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AMG 판매량은 400대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벌써 957대가 팔렸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성장세인 국내 고성능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저희가 13개 모델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향후 2020년까지 이 라인업을 40개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성능차는 수익성이 높을 뿐 아니라 브랜드의 기술력 수준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선도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찌감치 수입 브랜드들은 고성능 브랜드를 내놓고 브랜드 이미지와 수익성을 높여왔습니다. BMW의 M과 아우디의 R, RS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업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가 고성능차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해온 첫 고성능차를 올 하반기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해 들어 상장사들의 현금 중간 배당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하자 배당주가 틈새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현금 중간 배당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6.3% 늘어났고 중간 배당을 결정한 상장사도 8곳이나 늘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현대차가 올해 새롭게 중간 배당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렇듯 배당이 확대되면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맥을 못 추는 가운데 펀더멘털이 안정성이 확보된 배당주가 틈새 투자처 중 하나로 유효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공시지원금을 보면 소비자를 더 비싼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꼼수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요금제에 대한 단말기 가격 혜택을 높여 결과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분석입니다. 갤럭시 노트 5 32GB 모델을 월 3만 원 안팎의 데이터 요금제로 개통하면 각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은 6만 원에서 8만 원대 수준입니다. 그러나 월 10만 원 안팎의 데이터 요금제일 때는 24만 원에서 28만 원대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 S6 32GB 모델도 월 3만 원 안팎의 데이터 요금제일 때 6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10만 원 내외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19만 원에서 23만 원대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7월 전국 청약 경쟁률이 17.19대 1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간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에 일반 분양된 아파트는 총 4만 758가구로 청약 접수자가 70만 명 이상 쏠리면서 평균 17.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순위 청약 접수자만 67만 5,838명으로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아파트 중 6개는 부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는
부산 지역 신규 분양에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 청약 경쟁률도 19일 기준 18.95대 1을 기록해 이미 월간 최고 경쟁률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 전국에서 13,0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24일에는 광교와 위례 신도시 등에서 분양에 들어갑니다. 중흥토건은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광교 중흥 S클래스를 분양합니다. 전용 84에서 163제곱미터, 2,231가구 규모입니다. 대우건설은 위례 신도시 업무시설 용지 26블록에 짓는 위례 지웰 푸르지 오피스텔을 분양합니다. 전용 68에서 84제곱미터, 784실 규모입니다. 25일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울산 중구 북산동에 126세대 규모의 복산 아이파크를 일반 분양하는 등 5곳에서 분양을 합니다. 26일에는 6곳에서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SK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치 SK뷰 84제곱미터 39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27일에는 포스코건설이 용인시 기흥구에 기흥역 더샵 1,219가구를 분양하고 GS건설은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광교 파크자이 더 테라스 268가구를 분양하는 등 총 8곳에서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 삼청동에 새롭게 오픈한 아트 프린트숍 프린트 베이커리에 다음 웹툰 작가들의 전시회 웹툰 아트하우스가 개최됐습니다. 유병 작가의 그림을 쉽고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인기를 끌었다는 소식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술품 아트 프린트숍 프린트 베이커리에 인터넷 만화 웹툰의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피크, 묘진전과 같은 다음 웹툰의 인기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삼청동에 새롭게 오픈한 프린트 베이커리의 웹툰 전시회, 웹툰 아트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전시회가 열린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인기 웹툰의 원화를 무료로 관람하고 이를 모티브로 제작된 다양한 아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시 첫날을 기념해 인기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작가 훈의 친필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기존의 그런 아트웍들과는 좀 다른 개념의 그런 전시물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요. 또 작가 주체적으로 재해석이라던가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본 내용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던가 또는 다 보고 나서 또 작가가 느낀 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 프린트 베이커리는 서울 옥션이 운영하는 곳으로 미술 작품의 원화를 디지털 판화 형태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웹툰과 서울 옥션이 손을 잡고 이곳에 웹툰 문화 공간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어 영화로도 제작되는 인터넷 만화 웹툰의 활동 무대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60세인 남자는 앞으로 23년가량을, 여자는 28년 정도를 더 산다는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 집행을 오는 24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 토요일인 22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442만 대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일명 대포차 2만 5천여 대가 전국을 무단 질주 중인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문화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 오늘 센즈라이프에서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민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의 주요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영화관과 기타 문화시설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는 10월까지 모딜리아니 전과 산드로 키아전, 페르난도 보테로 전 등을 문화가 있는 날 관람료를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는 1,000원의 행복이라는 별도의 관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명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단돈 1,000원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접수 기간에 맞춰 공연 신청을 하고 추첨이 되면 티켓을 1인 2매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서울문화의 밤은 서울의 문화를 밤새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한 여름 축제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시청화 광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연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8일에서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 DDP에서도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디올 전시. 친구가 사진 보내줘가지고 장미정원 그 야경이 되게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보러 왔어요. 현재 DDP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무료 전시회는 에스프리 디올 정신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과 서도호 작가 등 한국의 주요 아티스트 6인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리, 디올 가든, 자도르 등 10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전시와 함께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디올 관련 서적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디올 정시는 개장 첫날부터 2달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관람객 15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만 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이번 주 주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방송 뿌리 깊은 미래의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간송 전형필, 조선말 큰사전 등 우리나라 70년 역사를 다룬 영상 15편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마지막 수요일 행사, 서울문화의 밤 등 다양한 행사들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만족해들 하고 계십니다.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각종 공연의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공연 티켓 친구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하면 하나를 구매하면 나머지 하나를 덤으로 얻을 수 있는 1+1, 50% 할인 쿠폰 등 저렴한 공연 정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날아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할인과 무료 혜택이 있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두고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밤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은 대부분 동쪽으로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아직 일부가 남아있어서 늦은 오후까지 동해안으로 비가 오겠고요. 또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무덥겠고요. 중북부 지역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면서 날이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2도, 대구는 3도가량 올라서요. 낮 동안 30도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의 날씨를 살펴보면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며 다소 무덥겠지만 야외 활동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으로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으로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지역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북부 지역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28도, 속초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한낮 기온 대구 30도, 광주 2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편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고니는 중형급의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진 태풍인데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까지 올라와 있고요. 차츰 일본 쪽으로 방향을 꺾을 전망인데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